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장미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야생 종들이 있고 올드 로즈가 이게 이제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 100년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까지 만들어진 게 이제 모던 로즈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장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런지. 많이들 이제 장미를 심어보고는 싶으신데,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장미를 어떻게 키우면 좋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장미는 사실, 굉장히 죽이기 힘든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정력이 뛰어난 식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북유럽 쪽에서부터 유럽 쪽에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분포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식물 중에 하나이죠. 남반구에서는 또 다른 좀 모양의 어떤 장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북반구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후는 사실 따뜻한 온대 지역 또는 이제 아열대 지역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도 나오는 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더운 기후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품종은 이제 정말 매년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거 참 경쟁하기가 쉽지 않구나를 느끼는 정도로, 많이 품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미를 선택하시기 전에, 내 정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정원을 한번 잘 방문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꽃 필 때만 가지 마시고요. 한 5월 정도에만 가지 마시고, 사실은 한 8월 그 정도에 굉장히 더울 때, 그리고 장마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병장성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봄, 여름, 가을 정도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가을 정도에 가면 이게 이제 흑반병이나 녹균병에 이게 이제 강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른 가을 정도에 가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장미원들이 너무 이제 전형을, 어, 인위적으로 잘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재배가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은 그냥 요즘은 이제 케어프리라고 하죠. 정원사들이 그렇게 손대지 않아도 예쁜 그런 식물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장미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 습성, 그 다음에 이제 가만둬야 최종 높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 정도에 가야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생육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이제 한참 필 때 나가셔야 향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 정도에 한번 가보셔야 강한 햇볕에 어떻게 이제 꽃이 유지되는지를.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을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입양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입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몇 차례 만나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식물인지, 감당할 수 있는 장미인지 확인을 하시고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 8월, 9월 이렇게 또 가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회성 개화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개화를 하는 것인지,
그런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피는 기간이 긴 그 리모트 헌트 장미인지 확인도 해 봐야 합니다. 이 리모트 헌트 장미가 뭘지 나중에 한번 또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특이한 장미를 찾으실 때는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명과 그 코드명을 이렇게 모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라고 하는 상표명과 그 다음에 이제 코드명이 지금 여기서 코드명이 아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품종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헛다운표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삼성 노트북 이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신다라고 하실 때 갤럭시 이제 뒤에 버전이 이제 뭐 21, 22, 23, 24 이렇게 이제 계속 변하지요. 갤럭시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카지노라고 하는 이런 상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모델명이니까 좀 그러는데요. 핸드폰의 그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모델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코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품종 장미는 결국에는 이제 꽃 모양이 이제 마음에 드셔야죠. 이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장미를 좋아하십니다만은 내가 어떤 장미를 좋아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정말 똑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선호도를 알지 못하시는데요. 꽃 모양, 향기, 그 다음에 색상, 꽃 색상과 잎 색상 이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병해충이 강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장미의 경우 꽃 모양, 그다음에 향기, 꽃 색상, 잎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장미 품종을 뭘 심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꽃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꽃 모양. 장미 속은 사실 다양한 꽃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꽃부터 헛꽃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꽃잎이 굉장히 많은 것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단일꽃, 헛꽃을 가진 종 장미로부터 현대 장미, 아주 우아하게 말린 꽃인가, 말아진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장미 같은 경우는 양배추 같이 복잡한 꽃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꽃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시고 사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요 이 꽃 모양은 꽃이 완전히 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제 꽃 모양은 얘기하지 않고, 자, 대략 한 47개 이하의 어떤 꽃잎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단일 꽃잎, 그 다음에 와우, 이거 맞나? 800개가 넘는, 이건 반겹. 이건 지금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4개에서 7개 아니야? 4개에서 7개, 그 다음에 8개에서 14개, 그 다음에 겹꽃은, 15개, 20개, 그 다음에 완전 겹꽃이 한 30개. 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헛꽃은 지금 이제 4개에서 7개의 꽃, 그 다음에 반겹꽃은 지금 8개에서 14개의 꽃, 그 다음에 이제 겹꽃이 15개에서 20개, 그 다음에 완전 겹꽃이 30개 이상의 꽃잎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헛꽃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찔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4개에서 7개 이상의 꽃잎이 맞을 것 같아요. 반겹꽃은 8개에서 14개, 그 다음에 겹꽃은 15개에서 20개. 자, 그 다음에 향기는요, 그냥 우리 장미 향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정향,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향, 사향,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디 보자, 사향, 그 다음에 꿀향도 있네요. 레몬향도 있어요. 심지어 그 차와 같은 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장미 향기 말고도 그 정향, 사향, 그다음에 꿀, 뭐 레몬, 향신료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미의 그 향기 또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떤 향기가 나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장미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미를 심어 놓으시면 그런 그 향기를 집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램블러 같은 경우는 지금 덩굴 장미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이 등나무 같은 것을 등나무 같은 모양의 이 덩굴 장미를 그 램블러 장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마치 이제 찔레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찔레 같은 것을 램블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일수록 지금 이제 그 정원 전체에 향기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도 별도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꽃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꽃만 피어도 정말 이게 빠져들기 때문에 꽃 모양 중요하고 향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색깔. 이것도 이제 우리 그 꽃 옷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색깔에서 파스텔 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빨강, 노랑,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심지어 지금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죠. 아주 진한 지금 보라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저에게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이 좋아하시는 색깔이 연령층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해서 지금 이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을 조합하면은 이게 이제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색 그리고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이런 것들을 이게 잘 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밝은 주홍색과 체리 핑크를 함께 심으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강렬한 색조의 장미 사이에는 흰색 장미나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의 장미를 심어서 색상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도 권해 드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잎 색깔. 잎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장미 또는 지금 알바 장미라고 하죠. 회녹색부터 깊은 청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꽃이 하얀 거죠. 이 알발장미는 이게 잎이 이제 지금 이거 장미의 잎이 하얗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알바를 이제 종으로 이제 올드 로즈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부드러운 이 회녹색에서부터 청녹색, 그 다음에 이제 질감까지도 다르죠. 우리 해당화인 루고사 장미 같은 경우는 밝은 녹색의 주름진 아주 독특한 질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울타리로 이제 그 심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해당화 같은 경우는 높이가 지만 3m까지 자라는 해당화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울타리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로사, 갈라우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어두운 자주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잎이 어두운 자주색, 그 다음에 로사, 버지니아나 이런 것은 가을에 노란빛 색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꽃 모양, 향기, 그 다음에 꽃 색상, 잎 색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미를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